입학하기 전과 1년의 과정을 실제로 겪으신 것이 좀 차이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은 이론과 현실 구분하셔서요. 현실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 간담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론과 현실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를 딱 한 페이지로 정리를 좀 해보았어요. 자, 먼저 서부학군에서 지금 고등학교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시로 보내실 생각이세요? 정시로 보내실 생각이세요? 현재까지? 수시죠. 정시 생각이 요만큼은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유리한 전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정시가 유리한 학교들이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 수시로 쓴다는 것은 일단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면은 정시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 원서를 안 쓰는 애는 없어요. 당연히 6장 원서를 어찌됐건 쓸 겁니다. 정시를 대비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학군지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특목 자사고 절대 아니죠. 가끔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일이나 대성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막 굉장히 어디쯤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막 되게 어려운 학교, 어려운 내신 이렇게 생각을 하길래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우리 은평구에 있는 그냥 일반 여고라고. 일반 그냥 남고라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럼 우리 일반고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시에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하나고 학생이랑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고등학교, 뭐 충암이나 숭실, 예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가 내신이 하나고가 유리해요? 우리 학교가 유리해요? 우리 학교가 훨씬 유리하죠? 그거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전형이 바로 학생부 교과죠? 분명하죠? 그쵸? 자, 그러면 과학고가 있습니다. 과학고. 과학고가 있고 선정 과중이 있습니다. 어디가 서류가 더 빵빵한가요? 당연히 과학고가 빵빵하겠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누구 들어오라고 열어놓은 분인가요? 특목 자사고 과중학교가 유리한 반입니다. 그쵸? 전형 자체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죠? 그쵸? 섞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는데 논술 전형은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게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각 대학에서 이제 출제하는 각 논술 고사를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을 맞춰서 가지고 오면 합격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전형인데 이 논술 전형은 학군지 그리고 재수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을 일반 다른 학군지 아이들보다는 더 잘 보기도 하고요. 논술고사 자체도 대비한다라는 게 학사 일정하고 같이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그놈의 정시가 있는데요. 정시. 정시는 누가 유리하는가? 예, 많이 본 자가 유리하죠. 태어나서 수능장에 처음 가보네. 그리고 그 애를 처음 데려다준 엄마 아빠 가슴이 벅차버리거든요. 들어간 애도 벅차고 들여보낸 우리도 벅차고 하루 종일 정말 미쳐버려요. 그런 경험을 처음 했던 상태가 있고 한 번 해봤는데 2번 해보고 3번 해본 대상이 있습니다. 심지어 걔네들이 시험을 또 잘 봤던 전력들이 있다면 사실상 게임의 상대가 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서부학군 일반 학교에서 정말 인서울을 간다라는 목표를 세우신다면 91%가 당연히 교과와 전형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명시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와 전형으로, 교과와 종합으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될 텐데요. 6장의 원서를 쓰잖아요. 6장 원서를 쓰게 될 때 만약에 우리 학생이 선일이나 숭실, 동명, 진관, 명지, 선정, 충암교입니다. 여기 지금 4새끼 학교 있나요? 그러면 6개 원서 중에 3장은 무조건 디폴트로 교과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숭실을 갔어요. 근데 대성 중에 고민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고등학교 선택할 때. 그때 왜 대성 선택 안 하셨어요? 내신 따기 빡세다고 들었거든요. 인원수도 조금 적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온다고 들어서 아유 저기 가서 약간 괜히 털리지 말고 숭실 충암 보내가지고 내신 조금 딱 아름답게 만들자. 이 전형으로 보내셨죠? 그 말은 교과를 머릿속에 그때부터 두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교과를 당연히 6장 중에 3장은 쓰셔야죠. 그게 말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3장은 종합인데 이 같은 선일에서 충암고라 할지라도 종합으로 한 장 더 쓰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장 중에 교과가 3장 디폴트고요. 종합 3장 중에 4장을 교과로 쓰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장은 종합으로 쓰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학교도 같은 아이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케바큐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의라고 대성하고 선정 과중에 속한다. 역시 반대 마찬가지겠습니다. 분명히 사실은 동명하고 선일 중에 동명하고 예일 중에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명지 갈까 예일 갈까 할 때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뭐가 유리하다고 들으셨어요? 내신은 불리하다고 들었어요. 이 학교들보다. 그런데 학교 프로그램이 좋다. 생기부 잘 만들어준단다. 그 얘기 듣고 선택했고 아이한테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유리한 점이에요. 그 유리한 점을 이제 와서 갑자기 모른 척 하시면 안 되겠죠. 종합을 기본으로다가 3장을 깝니다. 그리고 여기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과학고라든가 무슨 전국 자사고가 아닌데 서류가 좋아봤자 뭐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기본으로다가 교과 전형을 2장은 디폴트로 깔아야죠. 그리고 나머지 1장을 교과로 쓸지 종합으로 쓸지 이거는 그 학생마다의 어떤 유불리가 좀 스페시픽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교과랑 종합으로 6장을 쓰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91%입니다. 인서울대학교를 보내실 거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잖아요. 수시로 보내실 거냐 정시로 보내실 거냐. 수시로 보내면 좋죠.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수능 과목에서요. 수능 과목에서 제일 입시에서 중요한 과목은 뭐라고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여기저기서 수수수수수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수학이 수능 과목에서는 제일 중요하죠. 근데 다시 2번째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무슨 전형으로 보내신다고요? 수시 정시? 수시죠. 수시에서는 수능 전 과목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수능 최저만 가져오래요. 수능 최저. 그래서 제일 빡센 학교가 뭐 의대 갈 거면 4과목이고 아니면은 보통 정말 빡센 학교들 3과목. 그게 아니면 2과목의 합을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에 맞춰서 가져와. 이 얘기예요. 전 과목 다 가져오라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 내 새끼가 국어, 영어, 수학 모의고사 중에 어느 과목의 2과목이 제일 잘하는지 이걸 따져야겠죠. 잘하는 과목. 근데 그 중에 수학이 아니에요? 근데 걔한테 수학이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영어는 어때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2등급 받는 데 있어서 국어랑 수학은 11%거든요. 11%대. 그런데 영어의 경우는 2등급 받으려면 25% 정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엄청나게 혜자스럽죠. 그러면 우리는 수시로 대학을 보낸다고 했고 그리고 수능 최저 조건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을 보게 될 때 전 과목이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선별을 해야 될 건데 디폴트로 제일 중요한 과목은 뭐다? 영어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가 준비가 제일 돼 있느냐? 고3 수능을 봤을 때 별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방금도 제가 여쭤봤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다 수학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수학이 뭔가 효자템으로 발휘 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특별하게 잘하고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하고 수학이 너무 잘해. 그럼 걔는 최저를 수학으로 맞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아이에 맞게끔 최저 등급의 과목들을 구분하시는 게 맞다. 수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2합이든 3합이든 영어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애가 어디 있어요. 절대평가 때. 그래서 수능 과목에서 수시로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영어 과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정시로 간다. 정시로 갈 때는 아까 처음에 대답하신 수학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 정시는요. 등급을 안 봐요. 정시는 원점수 안 봅니다. 몇 점 받았는지 안 물어봐요. 표점이 중요해요. 그 시험의 난도에 따라서 점수가 환산되는 표점에 따라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학 과목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미디어에서는 너무나 그 양극단의 소리가 항상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양극단에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여기가 학군지도 아니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고등학교가 무슨 전국고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시로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애들을 안정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왜 갑자기 다들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학이 중요한 거는 맞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우리 학교의 내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쵸? 그건 중요해요.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학이 특별히 좀 발휘될 수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당연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페이지가 정리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최저 등급에서 2합이나 3합을 맞추는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되면 대체로 어떠냐면은 우리 애들이 교과를 안 쓰려고 그래요. 교과 분명히 일반고를 위해서 열어놓은 문이거든요. 근데 교과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능 최저의 조건을 애들이 못 맞춰요. 우리 학권 애들이. 근데 그리고 또 경쟁률도 좀 세 보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수능 최저 그놈의 거 내가 못 맞춰? 전과목 다 잘 보라 소리도 아니고 2합 5 맞춰와라, 2합 6 맞춰와라, 3합 5 맞춰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지 뭐 씨. 다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딱딱딱 알아갖고 최저를 2개, 3개가 뭔지 저희가 딱 세워서 돈을 써서 거기다가 빡!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잘 맞췄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로 최초 경쟁률이 떠요. 학생부 교과로 썼을 때. 그러나 나중에 수능을 보고 나서 채점을 보고 나면 수능 최저를 맞췄는데 거길 쓰는 애가 다는 아니잖아요. 뚜껑 열어봤더니 뭐야 조건 못 맞췄네? 나가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시의 백미가 뭡니까? 추가 합격이에요. 대기번호를 받았는데 와 대기번호 36번인데 이거 되냐 안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2바퀴 돌아서 마지막으로 딱 붙었어. 최고 아닙니까? 이게 제일 잘 쓴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6장을 최초합을 합니까? 그러기도 어렵지만은 최초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초합 어디 기록에 남지도 않아요. 나중에 다 떨어지고 추가 합격으로 하나나 2개를 붙었다면 걔가 정말 잘 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능 최저 충족하는 인원은 지원자 중에 50%밖에 되질 않고요. 추가 합격이 100% 한 바퀴 이상은 다 돈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전형은 실질 경쟁률은 2.5대 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숫자를 아이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지금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입시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입시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닌데 개괄적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내년 4월이 되면은 좀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고2 4월이 되면 항상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이제 개괄적 설명, 포괄적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 수능 최저 조건이 없었던 대학들이 조건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왜 이대가 없었는데 교과 전형에서 갑자기 최저를 걸지? 한양대 왜 그러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이 조금 널널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는 3합 7을 가져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합 7에는 탐구가 무조건 2과목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2과목의 평균을 갖다가 맞춰서 결국에는 4과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바뀌었습니다. 한 과목만 가져와라. 자,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는 없었다가 2합 5를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숙대 같은 경우는 원래 2합 5였는데 2합 6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완화가 됐어요. 자, 지금은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수능 최저 등급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 전형. 지금부터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돌파보고 그 다음 전형으로 넘어갈 거니까요. 자, 이렇게 수능 최저 등급의 조건이 없었던 학교가 걸기 시작하고 그런데 조건 자체가 되게 빡셌다가 약간 널널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건 뭐냐면 내신의 합격 컷이에요. 내신의 합격 컷은 약간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시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면접이 확대가 됩니다. 생기부를 보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교과는 사실은 면접을 볼 때 면접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근데 생기부를 봐서 선택 과목을 뭘 선택을 했는지 여부들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서류를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지금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우리 친구들은 고1이고 이제 2학년 올라가지만 얘네보다 딱 한 살 어린 애들은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된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고교 학점제는 내신이 9등급제가 되잖아요. 9등급이 5등급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을 나누는 이 칼이 너무 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이 안 돼요. 1, 2등급이 이제 다 같이 1등급이 돼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각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들이미는 그 내신의 등급을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 진짜 1 맞아? 너 2등급인데 지금 1대 갖고 와리가리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전국구에서 보는 수능의 최저 등급이 조금 더 믿을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없었던 기준이 당연히 하나 더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 기준이 생겼는데 너무 빡세지면 지원자가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 좀 완화시키고 그 대신에 내신의 등급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전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요. 그러면 이 수능 최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데, 자, 3개의 그룹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5개 대학이에요. 여기 보내고 싶죠. 여기 보내고 싶죠. 너무 좋죠.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인서울입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입니다. 여기까지면은 우리 애들이 대체로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개 학교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자, 이 중에 우리가 대학을 보내려고 지금 토요일에 막 간담회도 오시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그 변화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 시내 15개 대학을 쭉 보시면요. 지금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가 조금 진하게 저렇게 와인 색깔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대학들이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서류를 평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원래 교과는 서류 평가 안 하잖아요. 종합이 했지. 근데 교과 전형인데도 왜 서류까지 갖고 오래? 내신 좋고 최저 맞추면 합격 아님? 왜 서류까지 본대? 서류 다 본다는 게 아니고 2학년 때 선택 과목, 3학년 1학기 때 선택 과목에 결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자, 컴공과를 지원한 학생이 그간에는 아니 나 몰라 교과로 쓸 거니까 내신 따기 좋은 과목으로 나는 볼래 얍삽하게 이게 말이 됐어요. 그래서 생물을 뭐 선택한다거나 지학을 선택하는 게 가능은 했었습니다. 교과로 선택한다면 종합은 말이 안 됐지만 근데 이제는 교과조차도 야 우리 15개 대학이야 교과로 우리가 뽑긴 뽑는데 그래도 선택 과목은 결을 좀 맞춰봐야지 그렇게 짜치는 식으로다가 내신 잘 받겠다고 약간 얍삽하게 하는 거 못 참아. 이렇게 된 거죠. 자, 컴공 선택했으면 화학 선택해라. 물리 선택해라. 그리고 그 선택 과목들의 세트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걸고 있는 게 15개 대학의 이런 변화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수능의 최저 등급이 좀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대 말씀드렸죠? 탐구가 2과목에서 1과목으로 내렸다. 자, 그리고 이화여대는 면접으로 원래 교과에서는 뽑았어요. 최저가 없었어요. 그런데 2합 5로 조건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숙대는 또 이에 바람이 불었는지 원래 2합 5였어요. 근데 2대가 2합 5를 딱 거니까 우린 2합 6. 서로 이제 자기 분위기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학이 우리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고요. 공부를 더 많이 하고요. 더 간절해요. 그래서 저런 숫자가 갖고 있는 유의미성을 우리가 조금 파악하는 것은 입시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서울 대학들도 역시나 변동이 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는데 결국에는 교과 전형을 우리는 쌩깔 수 없다. 원서 쓸 때 무조건 2장 내지는 3장 내지는 4장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교과 전형 쓸 때 필수적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제대로 된 좋은 대학 15개 대학 이상 갈 거면은 교과 전형 갈 때 선택 과목 정말 진정성 있게 해라. 이 얘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왜냐하면 서류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최저 없는 교과 전형 이제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못 맞췄는데 내신만 좋다고 해서 뽑아주는 교과는 원래도 없었지만 더더더 없어졌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트까지도 이제는 봐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갈 거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모두가 다 공통분모로 세트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3박자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조금 이렇게 빨간 색깔로 좀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변화를 하면 뭔가의 어떤 파도 효과, 나비 효과 같은 것들이 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발표가 새롭게 딱 발표가 난 그 다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입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수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대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입시를 치렀을 때
대표적 학교가 서강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였어요. 다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나 혜자스럽게 붙어버린 아이들이 생긴 거죠. 예측할 수 없지만. 자, 서강대학교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이지가 너무 글씨가 조금 작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 갖고도 한번 봤는데, 자, 먼저 서강대학교는 2014년도에 학생부 교과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조건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 전년도까지는 3합 6을 가져오라고 했었거든요. 3합 6이면 좀 빡세지 않나요? 그쵸? 3합 6, 2, 2, 2, 1, 3, 2. 오, 3등급 원도로 하나 내려가면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을 뽑겠다는 전형이네요. 그쵸? 아마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서강대 학생부 교과는 좀 쓰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는데 작년 입시부터 조건을 바꾸기를요. 3등급 각 과목 3개 갖고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합 6이었다가 야 3 이상이면 돼. 합이 아니라 4만 안 떨어지면 돼. 너무너무 혜자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확 완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파격적이죠.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개의 과를 손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그러면 이제 어떤 학과가 있어요. 뭐 경영이든 지식융합이든 있으면은 경영학과의 모든 정원을 교과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교과로 뽑고 종합으로 뽑고 논술로 뽑고 정시로 뽑으니까 교과로 뽑았던 경영학과 학생들은 33명을 뽑았대요. 작년에. 정원이 33명이에요. 근데 지원자가 131명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까 최초 경쟁률이 3.97대 1이 나온 거죠. 33명 뽑는데 131명이 지원을 했으니까 그거 빡세죠. 자, 그런데 최저가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지원자들이 어때요? 최저가 저렇게 혜자스럽다고? 그럼 내신이 겁나 높겠네? 쫄았어요. 안 쓴 거예요. 안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신이 완전 최상위권이겠네? 그 내신 갖고 저기를 어떻게 써? 그래서 6장 원서를 어레인지를 할 때 서강대가 오히려 조금 선호도에서 약간 밀렸던 경향이 작년에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최종 합격 인원이 104명이에요. 131명 지원해서 104명이 뽑혔습니다. 33명이 정원인데 근데 얘네가 다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돌고 돌고 돌겠죠. 그래서 실제로 충원률을 보면은 215%예요. 2바퀴 이상을 돌았다는 얘기예요. 2바퀴 이상을 돌았으니까 예비번호가 99번인에도 합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뭐다? 1대1. 쓴 애는 다 붙었네. 333이니까. 여기 썼으면 그 정도는 되니까 썼겠죠. 완전 대박. 내가 원하는 게 저런 건데 지금 이러세요? 저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거였다. 온 우주의 모든 기원이 우리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그런 일이 어디 있나요?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여기에 속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영학과에 그렇게 붙어서 합격을 한 아이들의 내신 등급을 봤더니요. 아까 내신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평균 등급이 2.18. 너무 낮은 거예요. 뭐지? 그러면 작년에 서강대 경영 합격한 애들은 다 바본가? 전년에 비해서 좀 애들이 약간 떨어지나? 그렇게 바라보실 건 아니죠. 자, 이 평균이라고 하는 숫자는 약간 오류가 있는 거 아시죠? 왜냐면 최상위권과 최하위권이 다 여기 안에 와리가리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평균을 보시지 마시고요. 각 대학에서 입결 발표할 때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의 평균 등급을 보통 제시하는 경우보다는요. 상위 50%, 상위 70%, 즉 최하위권에 문 닫고 들어간 애의 내신이 여기 섞이는 순간 평균이 확 떨어지니까 이상한 희망 같은 거 갖지 말라 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래서 결국 경영학과 합격한 아이들을 상위 50%까지만 갔더니 1.69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 70%까지 봤더니 1.8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 닫고 들어간 아이의 내신을 살짝 봤더니만 헐 평균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6등급도 붙었단 소리예요. 그러면 아버님들 여기 6등급이 숭실고예요? 충합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딜까요? 그렇죠. 학군지예요. 학군지 엄마가 전략 쓴 거예요. 작전 쓴 거죠.
비슷한 사례가 지식융합학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저 학군지 엄마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저렇게 썼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대치동 엄마예요. 옆집에도 대치동 엄마고 뒷집에도 대치동 엄마예요. 대치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입시 설계 자체를 3년이라고 안 봅니다. 당연히 4년 혹은 필요하다면 5년까지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들은 또 저들의 리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내신이 5, 6등급이에요, 애가. 그럼 수시로 못 가잖아요.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는 가능성이 없어요. 5, 6등급으로 당연히 못 가죠. 그러니까 수시를 쓰더라도 논술은 노려보죠. 왜냐?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야 어차피 너 정시를 할 수도 있고 내년에 또 재수까지 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통 분모가 되는 건 수능 최저가 들어가 있는 바로 그 논술 전형을 쓰면 딱 괜찮겠네. 그리고 정시 쓰기 전에 어차피 내년에도 재수할 때 논술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논술을 쓰려고 했는데 웬열 서강대에서 333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안 되면 말고 논술로 갈 거고 어차피 정시로 갈 거니까 서강대면은 뭐 붙으면 땡큐지. 그리고 이제 지른 거죠. 그리고 당연히 333은 합격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를 붙은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안 되면은 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어떤 차선책들이 존재를 했었던 거고 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요 저렇게 어떤 입결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변수가 있었을 때 합격선의 평균을 절대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을 하나 했었고요. 자, 두 번째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의대 학생들을 뽑게 되는 전형의 이름이 네오 르네상스라는 전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형에서 이제 수시로 학생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근데 과거에 한 2년 전 혹은 뭐 재작년 이 정도만 됐더라도 만약에 인근에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은평고나 가재울고나 이제 이런 고등학교의 학생인데 전교권이에요. 뭐 거의 유니콘 같은 존재. 1.0이야 막 1.03이야. 그러니까 넘사벽 전교 1등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니까 엄마 아빠 어떤 생각하세요? 어우 노려볼 만한데 이거 의치한 완전 싹 가능한 거 아니에요? 얘보다 잘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1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1.0이 나왔다는데 그럼 이 엄마 아빠는 이제 어깨뽕이 요만큼 들어가갖고 경희대 인서울의 의대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인들 지인의 지인의 뭐 이렇게 해서 이것 좀 봐줘라 생기부랑 내신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지금 인서울의 의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였어요. 왜냐? 그럼 이제 화를 내요 엄마가. 뭐 돈 내고 상담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화를 낼 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머니 은평고랑 가재울고는 인서울 의대를 보낸 적이 없어요. 왜죠? 경쟁자가 누구예요? 인서울 의대는? 경쟁자가 은평고 애들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예일여고 애들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전국에 있는 과학고, 영재고, 전국자사고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뭐 전주, 상상 이런 애들 다 거기 가려고 지금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네 생기부가 있는데, 걔네 생기부, 의대를 가려고, 그것도 인서울을. 그런데 은평고랑 가재울고에서의 생기부가 이거랑 맞짱이 된다고? 됐으면 몇 명 나왔겠죠, 전년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내용들로 쓴다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는 번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지난 한 5년 동안의 입결의 내용을 쭉 보여줬는데요. 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입시를 딱 열었을 때 실제로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은 다 1등급 쪽에 빠글빠글빠글 다 몰려 있어요. 그쵸? 당연히 최상위권이죠. 근데 걔 중에는 조금 이렇게 내신이 1, 2등급이 아닌데도 붙은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합격생을 얘기합니다. 재원생이 아니고요. 합격생. 자, 저렇게 쭉 뽑아왔고 쟤네들을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최저가 없었어요. 교과인데. 왜죠? 과학고, 영재고 애들은 수능을 못 봐요. 수능 공부를 안 해요, 걔네는. 입시 자체가 걔네들의 학사 일정이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걔네가 다 우수하고 똑똑한 학생인 건 맞지만은
그 고교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영재고 애들은 카이스트 대학에 맨날 가가지고 같이 실험하고 참여하고 조인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70분 동안 수능 공부하고 막 이런 차원으로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그 친구들을 뽑기 위한 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형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걸립니다. 2026년도 수능에서 최저 산업 4 가져와. 왜 이러는 거죠? 주제 파악을 드디어 한 거죠. 경희대 의대 영재고 애가 의대를 갈 건데 어디까지를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 바톤? 한양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대는 우리가 이런 속내로 열어놨지만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붙지만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빵꾸가 나요. 빵꾸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시로 2월해요. 그럼 이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고 되게 불안 요소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없었던 최저가 걸리고 이제 열어봤자 안 오는 너네들보다 자사고나 우수 일반고 학생들을 목표로 우리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이렇게 열겠다. 최저만 맞춰 나오. 이런 조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과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데이터는요. 절대로 전국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학군지에서는 먹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저 관심도 없고 우리 학군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필요한 것들을 딱 핵심만 찔러가지고 입시에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 요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서부학군에서 내신 등급별 수시 경쟁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의 꽃은 뭐다? 추합이에요. 추합.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부안해동 하실 필요 없어요. 옆집 애가 어디 최초합으로 붙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곧 사라져요. 최초합의 영예는 사실 사라집니다. 최초합이 뭐가 중요해요? 거기 붙은 게 중요하지, 그쵸? 자, 그런데 내신을 쭉 보시면은요, 마지막에 4에서 끊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내신은 9등급제죠?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여기 자녀 중에 8, 9등급 있으세요? 얘기하시기 조금 뭐 하시면 눈만 한 번만 깜빡거려주세요. 8, 9등급 없으시죠? 5, 6, 7 있으세요? 어떤 거 하나 5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체 평균. 5, 6, 7, 8, 9등급은 대학을 못 가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실 가요. 지네가 갈 거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면은 다 갑니다. 지금 대학이 문을 닫게 되는 대학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차원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인서울 요 정도를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첨예하게 쓸 건지 좀 더 스마트한 얘기를 해보자는 건데 대학 입장에서는 그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5, 6, 7, 8등급 애들은 관심에도 없어요. 어차피 안 뽑을 거니까. 그러면 4등급까지를 놓고서 여기서 판을 다시 짠다는 얘기인데 결국 모든 우리가 언급하는 그 수도권 이내의 대학들은요. 4등급 앞에가 4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3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까지를 끄는 거니까 여기까지를 7개 구간으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어머니 1학년 우리 땡땡이 열심히 했는데 내신 어떻게 나왔어요? 에휴 3, 4등급이에요. 막 이제 이러시는데 얘기를 좀 편하게 하시자고 3, 4등급이에요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왜? 구간을 보세요. 1등급이 다 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1에서 1.5까지 1구간, 1.6에서 1.8까지가 2구간, 1.9에서 2.2까지가 3구간, 2.3에서 2.5까지가 4구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학은 저러고 앉았는데 우리가 맞짱을 뜬다면서 에휴 3, 4등급이에요. 3, 4등급 이러고 애가 죽을 똥 살 똥해서 예를 들어 3.9에서 3.2로 올려놨더니 뭔 얘기를 하냐. 엄마가 점수가 그대로다. 그리고 아이도 지가 해놓고도 하나도 안 올랐어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앞자리 안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뭐 등급 문 닫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자꾸 그 얘기 하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사실 안 된다. 구간 자체가 0.1 소수점짜리까지 당연히 파악하시고 7구간 중에 어디 맨쯤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직 기말고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요. 대체로 선행여고는 지금 벌써 끝났습니다만은
대성이 제일 늦게 끝나요, 지금 이번에. 아무튼 이 과정을 쭉 거치고 1학년 총 합산 내신이 나오겠죠? 그럼 그게 이렇게 쭉 보고서 에휴 3, 4등급 이게 아니고요. 통합해서 전 과목 다 들어갔을 때, 국영수 4과 들어갔을 때, 국영수 4 들어갔을 때 각각의 등급의 합이 2.3인지 2.9인지 3.2인지를 우리가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하는 게 의미가 있겠고, 자 그래서 그렇게 나눴다 치면은요, 사실은 등급 구간마다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당연히. 대학이 7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1.8 요 정도 안에 딱 속한다. 극소수겠지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죠. 첫 번째, 경쟁 상대가 누구야? 1.8 너무 잘했어. 아우 이렇게 전교생이 350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1.8등급이라니 너무 잘해서 쭈쭈쭈쭈 이게 아니고 결국 입시의 마지막 분배 누구랑 맞짱 뜨는 거지? 내 밑에 있는 나머지 등급 애들이랑 맞짱 뜨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1.8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에는 누가 지원하지? 이걸 보셔야죠. 누굽니까? 상대는 특목고예요. 그쵸? 걔네도 내신이 이 정도 나오는 어떤 그 선 안에서 우리랑 등급을 지금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쟤네가 우리보다 내신이 조금 나쁠 수 있지만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뭘 장착을 해야 되죠? 걔네들하고 맞짱 뜰 거면? 우리가 불리한 거? 걔네들에 비해서. 생기부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모든 학생들 중에 내 생기부가 내 친구보다 누구보다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 중에 특목고가 있을 수 있어요. 자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과학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하고 맞짱을 떴을 때 내 생기부가 이게 경쟁력이 있는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냥 확인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남의 집에 생기부를 누가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본다고 알아요, 그거를 다? 글로 막 잘잘잘 써 있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뻐한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어리버리하다가 뭐 어쩌다 붙었대 그런 거는 의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1.9에서 3등급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라고 칠게요. 이제 이 친구들은 경쟁자가 누구냐, 어느 대학을 갈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 안에는 뭐 동건, 홍숙부터 시작해서 국순, 세, 단 뭐 이 정도까지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지금 경쟁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전국고 말고 그냥 지역 자사고, 전국 자사고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자사고 그리고 우수 일반고 요 학생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만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자사고랑 우수 일반고한테는 있는데 요 내신을 갖고 있는 내 딸이나 내 아들한테는 약간 없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구를 가면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정말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췄어? 이런 느낌이에요. 정시를 잘 보라는 것도 아닌데 그 2개 합, 3개 합을 못 맞췄다고? 내신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걸 왜 못 맞췄어? 어이가 없네?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볼 상황인데 우리 지역구에서는 때로는 못 맞췄어? 우리 집도 좀 그렇잖아.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경쟁력을 갖춰주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얘네들한테는. 자, 그런데 만약에 3.1에서 4등급 정도 구간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1학년 때. 그럼 이 친구들은 뭐가 중요한가요? 생기부가 중요해요? 아니면 수능 최저가 중요한가요? 여기 수능 최저 안 봐요. 이 대학들. 얘네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거의 안 봅니다. 내신을 보죠. 내신을 보죠. 내신을 올려야죠. 내신을 0.2등급, 0.3등급 아주 기생충만큼 조금씩 올려가는 게 우선순위 1순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 제일 답답한 게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신 기간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어제도 무슨 방과후 수업 듣느라고 늦게 온 애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등급을 알잖아요. 누가 지금 저거 들을 때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심하게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리고 맨날 피곤해갖고 와서 뭐 동아리 활동, 뭐 진로 캠프 참여했다 그러면서 수업은 늦고 지각은 하고 피곤하니까 또 집 가서 한다고 계속 떼쓰고 엄마는 또 애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팩트 체크라든가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 겁나 바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주 명료하다. 숫자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좀 파악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3에서 4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4구간에 속하는 우리 아들, 딸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렸죠? 수능 최저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딱 세팅해갖고 최저, 세, 이 맞춰서 오케이 국민대랑 숭실대 학생부 교과로 무조건 합격이야. 내신이 이 정도 나오니까 최저를 맞췄으니까 그거는 예측 가능한 합격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처럼 2개를 딱 찢어놔요. 그리고 서류 너 갖춰. 너 내신하고 수능 최저 맞췄지만은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생기부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해놔. 그래서 경희대를 우리 종합으로 던지자.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하나요? 얘네들이요.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수능 최저 못 맞춰요. 그리고 다 던져. 던지는 걸 되게 좋아해. 다 던져요. 종합으로. 그리고 왜 종합으로 왜 던져요? 평균 합격 등급을 잡고 보는 거예요. 자기도 될 수 있다. 저 등급이면은 거의 괜찮지 않나? 또 뭐죠? 내 생기부면 나쁘지 않지 않나? 겁나 주관적이야. 데이터베이스가 없이 논거가 별로 빈약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을 좀 보셨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마음이 좀 아프시죠? 어떡하냐. 에휴, 어떡하냐. 자, 뒤에 정말 리얼 데이터를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은 한숨 쉬기는 좀 이르십니다. 실제로 내신의 본격적인 대비, 생기부의 본격적 대비, 그리고 수능 최저의 본격적 대비는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물론 시작은 했습니다만은 본격적 대비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신은요,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상태인데 약간 내려놨나요, 혹시? 약간 맛이 갔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맛이 간 애들은 없어요. 아닌데 우리 집에 완전 맛 같던데? 어머니 마이너스가 더 있어요, 지금. 아직 바텀 찍고 올라오기에는 좀 멀었고요. 얘가 지금 약간 멘탈이라든가 공부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지지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닐 겁니다. 1학년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가 이렇게 5개 학기가 있고 그걸로 원서를 쓰는데 제일 내신 따기가 어려웠던 학기는 그 5개 학기 중에 바로 지금이에요.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가 제일 빡세요. 안 오를 거예요, 이번에. 그런 걸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1학년 2학기에 누가 올라요? 아무도 포기를 안 하는데. 아무도 포기 안 해요. 2학년 1학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겨울방학 딱 지났는데 파이팅 넘치는데 아직 포기 안 해요. 자, 언제 맛이 가느냐? 2학년 2학기입니다.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지나면요. 여학생들은 약간 산후조리원 느낌? 남학생들은 병장 말년? 모든 게 내려놨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또 다른 생명체로 거듭났달까? 약간 이런 느낌은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열받았다가도 막 조증과 우울증을 막 왔다리 하면서 괜히 삥을 큰 거를 2개를 딱 꽂고 있어요. 뭐냐? 무당핑? 약간 이러면은 헤헤헤 웃다가 우울했다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왜 그런 걸까요? 겁나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스터디 카페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가요. 다 가고 막 동아리도 하고 막 시험도 보고 학원도 가고 스카도 가고 엄마한테 짜증도 냈다가 막 탈모도 왔다가 하는데 미안한데 방향을 못 잡고 졸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안 내려놓을 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어떠냐면 겁나 다수예요. 그래서 뭐죠? 기회죠. 알아서들 망가져 주니까 요때가 기회입니다. 이걸요 학군지 엄마 아빠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은평구 터질 거예요, 좀 있으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와, 어떻게 2학년 되면 선택 과목도 있고 하는데 내신이 오른다고? 이게 가능해? 그게 여기입니다. 이게 보물 같은 존재죠. 자, 그래서 2학년 2학기부터는 우리 아이가 특별히 굉장히 뭘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진 않은데 내신이 조금씩 기생충 마냥 오를 텐데 오르는 추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건 4에서 3으로 오르고 3에서 2로 올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들이 이제 있고 일반 선택 과목에 있는 생기부. 생기부는 고1 과정 동안에는 너도 나도 다 똑같아요.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표만 듣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무슨 1학년 때 전공의 삘이 겁나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 시작되는 2학년, 그리고 비로소 이 모든 선택 과목과 탐구 활동을 토대로 해서 3학년 1학년 1학기 때 진행하는 진로 선택 과목. 여기서 뭐죠? 파이어! 여기까지가 마무리인데 보통은 불이 여기서 꺼져요. 불이 여기서 꺼져요. 엄마도 같이 내려놔요. 자꾸 눈물만 나고. 자, 수능 최저 관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굉장히 넓은 구간의 아이들의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수능 최저 관리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게 본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 물론 여러 가지 과정으로 진행이 됐지만 아이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체감을 해야 되는데 겨울방학은 놀랍게도 얘네들 인생 중에 고등학교 겨울방학 딱 2번밖에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번이 처음이고 다음번 겨울방학은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잖아요. 인생 사시면서 고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굉장히 장엄해지고 막 동기부여되는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눈물 잘잘잘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겨울방학과 그리고 좀 이따 오게 되는 여름방학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은데 이때부터 수능 최저의 관리는 들어가고 고3 겨울방학 때는 이제 파이어 들어가는 거죠. 진짜 2과목이 뭐냐, 진짜 3과목이 뭐냐 이런 것들을 고르게 되는 건 이때부터일 겁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진짜 저게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실제 사례들을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강권에서 중상위권입니다. 2, 3등급이면 중상위권 맞죠? 아까 전에 7개 구간을 보여드렸을 때 제일 넓은 구간이고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수능의 최저 등급이 맞춰져야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일단 2, 3등급을 받았는데 머릿속에는 15개 대학이 있어요. 2, 3등급으로 15개 대학은 좀 어려워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내가 15개 대학은 가야 되겠다. 근데 내신은 2, 3등급이다. 약간의 괴리가 있죠. 자, 그리고 합격 평균을 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서강대도 뭐 2점대던데 합격생 보니까 막 이래.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신 등급이 나의 합격 평균, 나의 내신 등급하고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이런 것만 찾아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내신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주변 분위기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딱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해줬던 게 뭐냐면 모의고사의 중요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3, 4, 3이 나와요. 겁나 애매하죠. 근데 얘가 고3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고1, 2 때 3, 4, 3이 나온다는 얘기는 고3이 되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고3 때 3월 때까지는 뭐예요? 재수생, N수생이 내신 모의고사 성적표 안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딩들만 계속 맞짱 뜨는 플레이어에서 결국 수능 날에는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대학에 막 다 좋은 데 붙었다가 괜히 반수하는 애들이 한둘이냐고요, 요즘에. 걔네들이 쫙 들어와서 6월, 9월 모고에는 쫙 붙고 수능의 대접전 날에는 걔네가 우리 3, 4, 3 나온 아이에 위로 들어가지 밑으로 들어갈 리가 있습니까? 그럼 등급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얘가 지가 생각해도 답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 학교의 평균 이상의 생활기록부가 자기가 나왔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꾸 던진다니까요. 자꾸 던지고 최저는 못 맞추고 하니까 결국에는 육학점을 써버립니다. 자, 아까 구간 기억나시죠? 저렇게 국민숭실 정도를 딱 박아놓고 경희대로 던지는 것과 조건이 안 돼서 6개를 던져버리면 6개가 붙을 리가 있습니까? 예생기부로 최저도 못 맞추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서야 뭘 조금 알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재수에도 답이 없어요 지금. 너무 한숨 크게 치신다. 괜찮아요 언니. 힘을 얻고 있어요. 공감을 하고 있으시구나 그러시면서. 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 얘 수능날 공부하고 시험장 갔을 것 같으세요? 얘 6학점 썼다니까요. 얘 수능날 도시락 먹으러 간 거예요. 경험하러 간 거예요. 잤을 거예요 수학 시간에.
지금 수능장은요 그런 분위기예요. 학종을 쓰는 애들은 원서를 쓰는 순간부터 공부를 안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어차피 수능 날에도 그냥 엄마 나 장어덮밥 싸줘 별 얘기를 하고 앉았고 들어갈 때도 열심히 그래도 좀 봐! 알았어! 이러고 생각 없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애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속으로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이야말로 기회다. 이 생각이 사실 또 듭니다. 중상위권 말씀드렸고요. 3, 4등급의 중위권 학생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인데 내신이 3, 4등급이에요. 보통 대성이 이런 애들 많죠. 충암, 숭실도 마찬가지입니다. 3, 4등급? 그러면 이제 3, 4등급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없거든요. 3, 4대학의 등급의 이 대학을 보니까 와 여기 다닌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싫어. 붙어도 못 다녀. 막 이래요. 그래서 괴리가 있어요. 희망대학과.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에 3월과 6월과 10월에 3월과 9월과 10월, 6월, 10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봤더니만 3월에는 3, 5를 찍었어요. 그리고 6월에는 5, 4, 3, 10월에는 5, 5, 3을 찍었는데 학생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항상 기억은 조작되잖아요. 제일 잘 본 등급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3, 5, 5를 찍었던 국어 과목은 지가 3인 줄 알아요. 그것도 3월 모의고사인데.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5, 4, 5인데 지가 4인 줄 알아요. 그리고 영어는 5, 4, 3인데 3인 줄 안다 이거죠. 아니 5가 2번 나오고 3이 한 번 나오면 그게 5지 3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게 3월하고 6월하고 10월하고 모의고사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그쵸? 그래서 기억은 조작돼서 자신의 모의고사 등급이 3, 4, 3이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아이를 비난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3, 4, 3이야. 엄마도 그렇게 알아 또. 3, 4, 3, 한 3, 4등급은 그래도 내신은 나오는 것 같아. 저기 모의고사는 내신은 뭐 좀 나쁘지만은 좀 더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상한 기적의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3, 4, 3이 자기 등급이라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얘는 또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받으면 안 되니까 한 등급씩 올립니다. 2, 3, 2가 지 목표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거의 뭐 복권이 되기를 기대한다거나 아니면 코인으로 무슨 터지는 걸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자,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돼서 자기는 정시 파이터라고 외치고 다녀요. 아무래도 이 내신 갖고는 지가 지 내신을 조롱하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서 거품이 막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거 엄마 아빠가 몰라.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입니다, 진짜. 너무 아이는 힘들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고 괴로울 거예요. 억울한 생각도 들 거예요. 일어나면서 그럼 정시 파이터면 진짜 정시 파이터답게 파이팅을 하든가. 사실은 싸움은 없는데 지 혼자 파이터라고 외치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도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들이 혼자 그냥 은둔 파이터 느낌으로 있는데 고3이 됐을 때 내신을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아요, 쟤네가.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수행평가도 애매하게 진행하고 괜히 또 동아리 활동 왜 하는 거야? 학종으로 쓰지도 않을 거라며. 자, 이렇게 돼서 고3이 됐을 때 막상 뚜껑 열어서 6월 모평의 성적표를 받아왔더니 재수행 들어오니까 5, 6, 5가 뜹니다. 정시 파이터인가요? 이건 지역구를 막론하고요. 고2 때부터 정시 파이터를 외쳤던 아이들의 고3의 말로는 거의 다 이렇더라고요. 별로 없습니다. 이걸 벗어나는 경우는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 입시의 전반의 히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죠. 왜냐면은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은 나한테 집중이 돼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받은 점수, 내 등급 이것밖에 못 보죠. 아이는 더군다나. 당연히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지만 거기서 엄마 아빠가 이 입시가 좀 어렵다고 해서 혹은 너무나 복잡하다고 해서 외면하시면 아이는 더 수렁으로 좀 빠집니다.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어두운 얘기만 하지 말고요. 실제 사례에서 이걸 뒤집어 본 학생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실제 사례인데요. 먼저 선정고 학생입니다. 1학년 때 내신이 2.29예요. 나쁘진 않죠. 근데 이 친구가 1학년을 이렇게 쫙 마무리를 하고 나서 저희랑 겨울에 입시 상담을 진행을 했어요. 모의고사 성적표와 1학년의 전체적인 내신 성적표를 두 개를 내면 이 내용으로 겨울방학 1월과 2월에 걸쳐서 수시지원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이 점수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교의 이름을 딱 보여줘야 돼요. 거길 가라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러니 이 내신하고 이 내신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0점 몇 등급 올려갖고 목표 대학에 무슨 학과인지를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에 선택 과목을 뭘 했는지를 보고 연결고리를 찾아서 2학년에 탐구 보고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서 상담을 딱 하면요, 애가 실질적으로 실물을 하나 본 거잖아요. 그게 말로다가 막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믿어! 이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실물로 딱 봤으니까 애가 약간 달라져요. 그래서 2학년의 목표 등급이 숫자로 우리가 박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해냅니다. 2.2. 그리고 놀라운 거는 2학년 때 한 번 더 하고 3학년 1학기 때 이과 1등을 해요. 얘는 과중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다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왜죠? 알아서 털어준다니까요. 2학년 2학기가 딱 되면은. 그 분위기를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충암고 학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2.75로 1학년 때 마무리가 됐는데요. 충암고가 그렇게 학업이 막 엄청 빡센 학교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서 2.75면은 썩 잘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근데 이 친구가 역시 비슷한 수순을 거쳐서 2학년 때 1.67로 마무리를 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렇게 2학년 마무리 짓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엄마랑 아들이 오셔서 이제 상담을 저희랑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땡아, 너 이거 이렇게 했는데 문과였어요, 이 친구가. 요 과목만 조금 해가지고 탐구 이거 지금 말아먹었지 않니? 요것만 좀 올려가지고 너 하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겠니?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보여줄게. 누나와 겪었던 서륙과 굴욕의 시간. 엄마 내가 깨끗하게 다 치료해줄 거야. 너무 멋있잖아. 개멋있어 진짜. 우리 아들. 약간 이런 느낌 얘가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문과 전교 1등에서 고대 경영을 합격을 했습니다. 자, 명지고 학생 3.75. 정말 이 친구는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시작 자체가 조금 불리한 상태였는데 전교 등수가 자신의 신장과 똑같다며 싹소리 171로 친장을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상담을 하고 2학년에 좀 올렸어요. 많이 올렸죠. 이건 얘가 잘해서 올린 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학년에 1.89까지 찍는 쾌거를 보여줬는데 그녀의 애미는 접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일여고도 예외가 아니에요. 2.42, 2.74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선택 과목도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3학년 1학기 때 1.56까지 이 가능하더라고요. 얘도 고대 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가능한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 끈을 놓지 마시고 좀 전략을 같이 짜시면 좋겠다는 건데 결국 첫 번째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오픈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많아요. 특히 여학생들. 엄청 싫어해요. 근데 저거 오픈 안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 말년 병장 되고, 산후조리원 되고, 분위기는 좀 잡을 수 없고, 엄마 눈치만 보고, 이제 이 상황 되니까 조금 쿨하게 자꾸 다독다독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를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과 목표 대학의 조건을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아까 보시면 그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가는 대학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나올 거니까 그 대학에 대해서 포커싱이 돼서 얘가 스터디 플래너에도 몇 학번 누구 무슨 학교 무슨 학과 합격 조건은 땡땡땡 2합 4 2합은 영어랑 탐구 약간 이런 게 있어야지 해볼만 하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무한질주하라고 하면 어떻게 달려가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고 이걸 하면 아까 우리 자녀들의 이 너무나 예쁜, 너무나 귀엽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름 처절하고 진지했을까요? 이 친구들의 방향성, 그리고 공부 욕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지랑 비슷한 상태의 애들하고 맨날 만나갖고 얘기하고 축구하고 수다 떨고 울고 웃고 하면서 방황하고 걱정한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좀 의미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한 학생의 내신 성과표를 좀 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고인데 1학년 내신을 쭉 보시면 수학을 너무 말아먹었어요. 1학년 때.
5등급하고 4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은 이제 국어가 1이고 영어가 1인데 너무 수학이 지금 저조하죠. 그런 학부모님들은 이제 저렇게 뭔가 되게 저조하면은 이제 영어랑 국어가 어느 정도 1이 나왔으니까 저걸 싹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저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유지하되 못하는 것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수시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신은요, 못하는 과목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잘하는 과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상담을 통해서 2.72로 1학년을 마무리한 이 땡땡 여고의 학생이죠. 얘1은 아니에요, 얘는. 자,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 수학이 또 4, 5가 한 번 떴어요. 근데 타 과목이 조금 이제 이렇게 와리가 됐고 2.48. 자,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가 놀랍습니다. 수학이 2등급이 된 거예요. 얘가 문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 수학이랑 문과 수학이랑 과목이 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럼 잘하는 애들은 다 저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볼 만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원래 못했으니까 알아서 털어주고 맨팔도 마시가고. 그래서 선정 같은 경우도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뭐 선정이 문과 불리하다 어쩌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찌됐건 2학년 때 선택 과목 뭐 하고 하면서 잘하는 애들이 이과 쪽으로 쫙 빠지고 문과 수학에서 배틀 뜨는 거잖아요. 성적 올라요. 그런 사례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가 되게 열심히 해서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 친구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1.21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입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랑 상담을 하면서 전교과를 다 때려보니까 얘가 2.41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국영수 4까지만 때려보니까 2.09가 돼요. 불리한 과목이 과학이 좀 빠지게 되니까. 자, 그리고 국영 4만 때려보니까 대박이죠. 1점대로 올라갑니다. 1.59, 또 1.55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있는 이 뭐 100, 20대, 40대, 40 이게 뭐냐면 그 20대, 40대, 40이라는 건 20은 1학년 때 내신, 40은 2학년 때 내신, 3학년 때 내신을 또 40 이렇게 비율이 각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학교마다 다르니까 이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거 없이 다 100으로 보는 학교도 있는 것이고 과목을 다 갖고 오지 마. 국영 4만 갖고 와. 뭐 이런 학과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계산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내신인데 달라지잖아요. 그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그걸 보고 원서를 써야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얘가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동기부여가 되고 약간 파이팅 딱 넘친단 말이에요. 재미를 봤어요. 된다는 걸 좀 알아버렸네. 그래서 선생님 저 중앙대 가고 싶어요. 근데 중앙대는 3합 7이에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 땡땡아, 너의 뜻은 알겠지만 3합 7을 맞춘다는 건 상당히 모험스럽다. 교과 카드에서 이렇게 받을 수는 좀 없다. 교장 추천이나 이런 거 받아서 대신 중앙대는 학생부 종합으로 던지자. 아까 말씀드렸죠. 던지는 거. 종합으로 던지고 대신 너는 교과 이거 맞춰야 되니까 3합 8 맞춰서 홍대 가자. 그럼 3합 8이면 영어를 일단 1 아니면 2를 찍자. 1 찍으면 좋은데 평상시일도 나왔으니까 작년처럼 난도가 굉장히 어려운 영어일 수도 있거든요. 평상시보다 등급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절대평가지만. 그러면 2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그래서 영어는 1 아니면 2 찍고 국어는 3 때리고 탐구 한 과목에 딱 3 조져서 3합 8 맞추면 너 홍대 가는 거야. 너 홍대생 되는 거야. 그리고 2합 5까지도 생각해보자. 안전빵으로. 자, 3합이랑 2합은 체감 난이도가 완전 다릅니다. 그쵸? 3합 맞추는 애가 2합을 왜 못 맞춰요? 당연히 맞추죠. 기본으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합 5는 숙대, 영어 1, 2 딱 찍고 탐구 3 찍어서 얘는 뭐 이렇게 되면은 2합 5, 2합 4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요 정도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너 3학년 올라가는 이 겨울방학 때 네가 지금 윈터스쿨 가가지고 난이도와 뭔가 이렇게 레벨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수업, 되게 일반적 수업을 쫙 깔아놨는데 그걸 듣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전 과목별 뭔가 비율도 안 맞을 뿐더러 난이도도 얘한테 맞춤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듣고 있어요. 뭐 강남대성이면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강남대성도 보내봤어요. 저희 애도. 정말 잘못 보냈다라고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 일단은 문과인데도 윈터스쿨의 시간표가 영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들어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갖고 제가 되게 황당했는데, 왜냐면은 강남권 애들은 영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됐으니까. 그리고 강남권 애들은 정시로 가는 거잖아요. 걔네가.
그리고 논술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막 내신이라든가 뭐 영어 과목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안 맨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물정 모르고 제가 거기를 가라고 한 거죠. 강남대성 가서 에너지 좀 받아와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님들이랑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걔가 없었으면 좋겠다. 좀 치워라.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애가 나가라 제발. 해 지고 들어오고 나도 좀 살자. 이제 반대면 어때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5번을 깨워도 힘들다고 그러질 않나. 생리통이 있다는 둥 쌉소리를 하고 잠옷을 입고 라면을 처먹고 앉았고 막 이러면은 정말 그게 너무 속이 타죠. 그러나 내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걔가 실질적인 어떤 베네핏을 갖고 지금 이 방향을 가고 있는지 여부는 좀 다른 얘기, 별개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내 눈에 보는 게 괴롭더라도 그 괴로운 과정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치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필요한 과목이 뭐고 그 불필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힘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윈터를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윈터를 보내면 약간 부작용이 뭐냐면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학원에서 다 특강 깔았을걸요? 수원수투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 깔았을 텐데 그 수원수투는 수능 때문에 푼다기보다 대체로 2학년 내신 때문에 필요하죠. 그럼 2학년 내신이 코앞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음 학기니까. 근데 그 특강이 그렇게 깔려서 애들이 듣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윈터 가서 그걸 못 들어. 물론 윈터에도 수원수투가 깔려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내신을 몰라요. 그들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 관심이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레벨이 한 가지라고요. 9등급부터 2등급, 1등급까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짜야만 해요. 윈터스쿨 자체는. 그러니 실질적 도움을 얻기가 어렵죠. 그럼 이 특강을 못 들으니까 빵꾸가 나요. 다시 윈터 갔다 올게요. 그러는데 갔다 오면 아쉬우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해요. 뭐 보강을 해주겠네 어쩌는데 보강으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게 빵꾸가 나고 그러니까 제일 바람직한 것은 2학년 내신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해서 과목별 선별을 해야 되는 부분 2가지 토끼가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지금 기존에 보내시던 학원을 보내시면서 관리형 독서실을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러셀 같은 데도 단가로 몇 개를 들으면서 관리형 독서실을 이용하는 러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관리형 독서실. 그러나 거기 깔려있는 그 모든 수업들도 사실상은 제너럴한 수업이에요. 레벨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팩트체크 하시면서 같이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 아무튼 윈터 안 갔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맞춰야 될 것들을 딱딱 정해서 지금 영어랑 탐구 확실하게 해서 지금 원서 쓰고 합격 하나 됐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에서 목표 구간별의 영어 등급을 좀 볼 텐데요. 만약에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3합 5를 가져와라. 되게 빡센 거죠? 3합 5, 3합 7을 가져와라. 2합 4를 가져와라. 2합 4는 참고로 한국 외대입니다. 2합 4를 가져오라는 얘기에는요. 저렇게 최저 등급이 빡세면 빡셀수록 당연히 영어를 디폴트로 1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쵸? 그래야 다른 것에서 조금 절더라도 등급을 완화시키고 상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왜 영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국어랑 수학 과목의 1등급 비율은 4.07%, 4.2%입니다. 원래 4%까지가 상대평가로 1등급이니까. 그리고 2등급을 보시면요. 국어는 11.47% 안에 들어야 2등급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11.92%, 그러니까 한 11, 12% 안에 들어야 2등급이네요. 영어는 어떤가요? 자, 22년부터 24년도까지, 그리고 올해는 아직 이제 나오지는 정확하게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1등급이 6%, 7.8%, 4.7%, 작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4.7%, 여기가 제가 1등급인데 영어가 꼭 1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2등급까지 생각하는데 아까 수학하고 국어는 2등급을 받으려면 11, 12%였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27%, 26%, 22%, 25%, 거의 25%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임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영어는 잘하니까 혹은 영어는 중요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수시로 대학 보낼 거고 교과 전형 써야 되고 맞춰야 되는 최저 기준, 최저 등급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면 당연히 영어가 디폴트로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 저희의 영어 지금 잘 나오는데요? 그거 고1 거잖아요.
고1 거 되게 쉬워요. 고1 거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중학교 3학년 애들도 웬만하면 풀어요. 고2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고2 3월 말고요. 고2 9월, 고2 10월 이 정도 난이도에서 애들이 맞짱을 딱 떴을 때 거침없이 문해력이 있고 답을 선별해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쓸데없이 듣기에서 틀린다거나 쓸데없이 맞을 수 있는 주제, 제목, 요지 추론에서 자꾸 틀리는 일이 없도록 빌드업을 제대로 건강하고 튼실하게 만들어가는 게 이번 방학의 목표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구체적으로 저희가 겨울방학 때 만든 프로그램에 진심을 좀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윈터 위너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 2025년 겨울방학 프로그램이고요. 아까 말씀을 앞에서 좀 드렸으니까 반복된 말씀보다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매일 단어예요. 매일 단어. 주 5일치의 단어를 볼 건데요. 보통 단어집 구성은 데이 1에 30개 단어, 그리고 거기에 유반이어, 예문까지 있죠. 자, 어찌됐건 단어집의 구성은 좀 다 다릅니다만 데이 1에 보통은 30개 이 정도라고 보면은 5일치, 그러면 3, 5, 15니까 150개 정도를 일주일에 다 완료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방학이 지금 9.5주나 10주 정도가 되거든요. 9점 다 빼고 하니까. 그럼 10주 동안 당연히 1회독은 무조건 돌아요. 2회독까지도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회독을 돌린다는 게 좀 중요한 거 아시죠? 어차피 다 까먹을 거니까. 그리고 다 맞고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이제 10% 정도로 커트라인을 주기 때문에 단어를 매일 외우고 매일 관리를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걸 안 하고 인강으로 이걸 대체를 한다 그러면 인강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이들 인강 하는 거 패스 끊어주시기도 하고, 이번에 차은우님께서 대성마임에게 광고 모델이 되셔가지고 애들이 막 되게 그렇던데, 일단 인강은 애들이 완강을 못합니다. 완강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인강 되게 잘 보거든요. 저는 거의 끊어서 항상 보는데 저도 완강 못해요. 70% 보면 많이 본 거죠. 애들 입장에서. 일단 완강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거기서 해석하는 내용들의 수업을 듣죠. 시청자로서. 그리고 단어를 외우거나 테스트를 보진 않습니다. 70분간의 모의고사도 정색하고 본다는 건 쉽지가 않죠. 듣기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른 과목들이 학원이 깔려 있잖아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뭐가 깔려 있잖아요. 그럼 그 학원에서 숙제 주잖아요. 그 학원에서 수업하잖아요. 우선순위가 당연히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인강을 듣고 하겠다? 이건 정말 최상위권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불가능한 겁니다. 걔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래서 매일 단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모든 반들은 매일 단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등원인데 하루는 3일치, 하루는 2일치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고, 때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외우는 것 자체가 지옥이다. 외우는 거를 해본 적도 없다. 현재 등급이 심각쓰다. 이러면 아이하고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통해서 구별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럼 할당량을 조금 조정을 해주신다거나 너한테 맞는 양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어찌됐건 매일 단어. 두 번째는 주일에 무조건 70분간 수능 모의고사, 실전 수능 모의고사라 그래서 실수모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봅니다. 그리고 레벨은 2개 레벨로 되어 있는데요. 피상적으로 제일 높은 레벨, 그리고 중간 레벨이 있고, 이 중간 레벨에는 사실은 기초에 해당이 되는 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단어가 일단 굉장히 심각하고 듣기도 틀리고 있고, 그리고 안 틀릴 수 있는 것들을 틀리고 구문 자체를 끊어읽기를 못해요. 문법에 있어서 거의 지금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얘네들 그대로 냅두면 허수로 그냥 끝나요. 입시가. 영어 같은 경우 푸는 것만 봐도 알겠어요. 저렇게 멀리서 제가 저렇게 푸는 것만 봐도 알아요. 단어를 쓸데없이 채를 썰어요. 애들이. 걔 못 읽는 애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글을 읽을 때 누가 채를 썰어요? 구간으로 채를 썰겠죠. 만약에 썰 때는 여기서 끊고 이렇게 해서 끊고 이렇게 하는 거지, 단어를 왜 콕콕콕 점을 찍고 왜 채를 썰어요? 못 읽는 거예요. 단어가 지금 아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 몇 개 되지도 않은 아는 단어 몇 개 조합해서 대충 때려서 퉁쳐갖고 문제 풀겠다는 건데 당연히 와장창 틀리죠. 그 상태로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구문에 대한 특강과 실점이 안 나와도 되는 유형들을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을 건드려주는 레시피가 들어가서 그걸 저희가 수능영어 레시피라고 명명을 하고, 기초반 아이들은
SM이라는 중간반에 소속은 돼 있으나 1월에 한 번, 2월에 한 번 시즌 1과 2로 나뉘어져서 특강이 진행됩니다. 구문이 한 번 들어가고요. 시즌 1에. 시즌 2에는 저 수능영어 레시피라고 하는 특정 유형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레벨이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해요. 저렇게 하면은. 자, 일정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12월에 이제 기말고사가 거의 다 끝나죠. 그리고 12월 기말고사 딱 끝남과 동시에 2, 3주 동안 생기부 정리하느라고 겁나 바쁠 거예요, 애들. 학교에서 진행하는 토론이라든가 3구 보고서 발표하고 막 이런 거를 엄청나게 바쁘게 진행을 할 거고 생기부 마감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저희한테 상담하시기 위해서 성적표 2개, 모의고사랑 1학년 내신, 왜냐면 생기부는 아직 안 나오거든요. 생기부 열람은 2월달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2가지 성적표를 내셔서 1, 2월에 이주와 원근에서 상담을 진행하십니다. 아버님들도 너무 같이 와주셔야지 되고요. 원팀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목표 설정해서 순수한 공부를 1월과 2월에 진행하는 거죠. 아침에 7시면 스카이에 딱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입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3월부터 쭉 1년의 과정이 시작되고 바로 내년 이맘때쯤에 고3 올라가기 직전에 모의고사가 또 있고 그때 또 고3 간담회가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런 일정의 과정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순공 시간 10시간 정도 나와야 돼요. 학원 다니는 거 말고. 근데 10시간? 막 서로 의아해. 엄마도 의아해하고 아빠도 의아해하고 애도 더 의아해하고 무슨 공부를 10시간이나 해. 일단 10시간 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7시 기상. 방학이지만 7시 기상. 더 일찍 기상해도 좋지만 8시까지 공부 장소로 이동. 점심시간, 저녁시간 30분 안에 해결. 30분 안에 해결. 애 데리고 삼겹살 굽고 그러지 마세요. 주말에 막 2시간, 3시간 막 먹이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안 먹어도 됩니다. 어찌됐건 30분 안에 딱딱 끝내고 나만의 1교시, 나만의 2교시, 나만의 3교시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뭔가 회전을 시켜서 정말 이 아이의 생애 최초이자 마지막인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이렇게 2주 이상 동안 습관이 돼서 루틴이 돼서 보냈다? 얘기가 다르죠. 그 과정을 같이 하신다. 애 깨우고 들어가서 주무시고 막 이러지 마시고 챙겨주시고 데려다주고 왜냐면 공부가 외롭잖아요. 공부 너무 외롭고 답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지난한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혼자서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응원군과 지원이 없으면 그 아이는 해내기가 좀 어렵죠. 그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그런 게 아니죠. 불안하고 되게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부도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뇌가 좀 긍정적이고 될 것 같고 해야지 안정적 상태에서 뇌도 파랗게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좀 해주시고 주말과 주중도 구분해 주시고 입실 시간도 지켜주시고 이걸 하시려면 핸드폰이 없어야 돼요. 핸드폰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간에는 통제를 하신다거나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는 뭐 거치대에 놓고 간다거나 이거는 정말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좀 공부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생기부 내용이랑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학이 원하는 학생부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대학교 지침사항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어떠신지. 그리고 실제 사례도 뒤에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해야 된다. 이게 필수입니다. 자, 수업 창체 활동을 해요. 학교를 다니니까요. 거기서 질문이 생겨야지 맞죠. 질문도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에 힘이 있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지 생각에 힘이 없는 애는 질문이 아예 안 나와요. 안 궁금한데? 하나도 다 알겠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기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딥한 지식이 어디 있을까? 관련 독서를 찾아야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고사 2주 안에 끝나고 2주 안에 자율주제 발표할 때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뚱맞은 무슨 끼깔난 주제가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지가 공부했던 과목 그리고 우리 학교의 창체 활동에서 끄집어내야죠. 씨앗을.
그래서 그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을 합니다. 자, 이 토론을 통해서 아하,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알고 싶은 영역은 이거야. 그래서 내가 2학년 때 선택 과목 요거를 한 거야.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 과목을 저거를 한 거야. 요게 시나리오가 딱딱 들어맞으면서 이 내용에 관련된 탐구 보고서가 박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여기서 탐구만 하고 끝이 아니라 이 내용을 함께 실천하는 활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함께 실천한다는 거는 나만 알고 끝이 아니고요. 나에서 학교로 확장을 시키고 우리 학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들으면 좀 알겠다가도 딱 또 뭐 나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좀 약간 어렵다, 추상적이다 이러실 수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내용은 한두 번 교육을 한다거나 입으로 설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의 과정 중에 같이 계속 참여해주고 관여하고 상의할 대상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일정이 다 다르니까. 수행평가 내용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슬랙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피터 선생님하고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이든 시험 전이든 아침이든 학교든 학교가 아니든 간에 아이들이 질문을 던져요. 쌤, 제가 수업할 때, 창치할 때 지난번에 이 주제로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책도 이거 읽은 게 있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걸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게 좀 너무 생뚱맞나요? 제 전공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땡땡아 2학년 선택 과목 뭘로 했니? 이거요. 근데 왜 이걸 궁금하게 여긴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실제 사례를 기가 막히게 숭실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진심으로 배운 학문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타이틀로 빛과 소금 프로젝트라는 내용의 이 학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교과 발표에서 땡땡땡이라는 책을 읽은 후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공학을 발표하고 특히 백신 개발 기술에 대한 흥미를 느꼈어요, 얘가. 그럼 나는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게 수학의 어떤 단원하고 연결이 될까? 화통인가? 기하인가? 뭐지? 이게 궁금하게 여겼죠? 질문. 이 내용을 통해서 탐구 활동을 합니다. 생명공학 탐구 발표 후 백신 개발 기술을 탐구하고 수학적 원리와 문제점을 탐구함. 탐구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제 명사 초청, 연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모든 학교가 있습니다. 숭실만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자, 전문가를 만났고 하이유니브라는 학교 프로그램 참여했고 또 진로 강의를 들어서 대학 생명공학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백신을 만들기 위한 탐구를 했으며 경우의 수 팩토리얼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고자 했더니 컴퓨터 이진법의 연산으로는 이걸 만들기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진법 0의 0일인데 이거 어느 천년에 만들어? 백신 개발?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만드냐? 이래서 이거 수학으로 안 되겠는데? 그럼 다른 방법이 없나? 양자 역학으로 해결 가능할까?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1년 진심스라고 하는 이 학교 활동을 통해서 생명수학 물리의 융합적 중요성을 알았고 수학으로는 3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계산법을 양자 이론을 통해서 3주 안에 해결을 했더라라는 발표가 나왔죠. 그래서 얘가 그러므로 나는 3학년 1학기 때 물2의 양자 역학과 실생활을 접목시키는 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숭실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진행 중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만은 이 내용을 보면 9월 5일에서 9월 12일까지가 모집 기간인 거죠. 대상은 1, 2학년들 대상이고 지도교사 필수, 개인 참여 불가. 그럼 누가 참여해요? 8개 팀을 선정을 할 건데 동아리나 학급 단위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속내가 보이네요. 8개 팀, 개인 참여 불가. 8개 팀이니까 한 40명 커버하겠다 소리네. 그리고 그러면 한 전교에서 10% 애들 관리하겠다는 얘기네. 해마다. 자, 저 정도 갈 거면 뭐죠? 저거 3, 4등급 애들은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저걸 보지도 않아요. 그 대학에서. 15개 대학을 갈 거면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기부가 좀 디퍼런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애들이 혼자 어떻게 하냐는 거죠. 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면 각 고등학교는 저런 걸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했으면 이해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면 되죠. 그렇죠? 올해 안 하셨으면 내년에 하시면 되죠. 이런 내용들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자, 2024년 겨울방학 드디어 이제 이 과정들이 진행 중에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아들, 딸을 선수로 가정했을 때 우리 선수의 실력 파악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희망을 버리시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실력 파악 완료하시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결국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누가 경쟁 상대인지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죠. 그럼 상대방의 전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있고 내 새끼가 있으면 여기서 유불리, 얘가 채워야 될 게 뭐냐, 제일 제끼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로 진입을 할 것이냐, 이게 필요해서 이기는 전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어머니 혼자 못하세요. 아버님 혼자서도 못하세요. 일단 애랑 한 팀 무조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이 3명이 기본 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자녀가 더 계시잖아요? 그럼 걔도 집어넣으시면 너무 좋아요. 특히 동생. 얘 약간 지금 상태가 메롱이고 얘는 지금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고 대학은 안 가도 좋다고 그러고 막 유튜버가 꿈이고 얘가 막 이래. 그렇지만 그래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상태죠.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건강하고? 그러나 내가 거기 왜 가야 돼? 그 얘기하는데 왜 나를 왜 불렀어? 그리고 이제 위에 첫째도 내 성적표를 왜 얘한테까지 보여주고 난리야. 엄마 아빠 나 지금 무슨 진짜 너무한다 해도 약간 이럴 수 있지만 좀 더 큰 그림. 이게 입시가요. 그렇게 참여 안 하시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전혀 등한시했어요? 엄마 혼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어요? 그러면은 붙으면 아빠는 좋으세요? 좋죠. 좋긴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좋아요? 혹은 어머님이 너무 복잡해, 이 입시가. 나는 그런 역량이 안 돼. 머리만 아파. 애만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해주려고 하다가 에휴 모르겠다 네가 해라. 그럼 나중에 붙으면 기쁘세요 진짜? 붙으면 기쁘죠. 근데 진짜 기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일확천금을 꿈꾸고 코인으로 대박이 나기를 아이가 원하시나요? 노력도 안 했는데? 저는 제일 수준이 낮은 말이 수능 대박이라는 단어 같아요. 수능에 어떻게 대박이 있어요? 수능은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어요. 그냥 자기 실력의 점수를 가져오는 거죠.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왜 그 과정 중에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가치가 표가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고 이 과정이 얼마나 빡센지 동생한테도 좀 보여주고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 전술이 나오죠. 자, 겨울방학 수시 지원 상담은 12월 23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이요. 그리고 상담은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진행을 되는데 이게 되게 빡세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신청하시거나 이러면 다 진행이 좀 안 될 거고요. 근데 저희가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셨는데 인원이 너무 차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 기간에 진행을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진행은 여태까지 해왔어요. 그런 걸 어겨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를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아 어학원의 네이버 밴드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 시간 매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매일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갑니다. 매일마다요. 구정하고 추석 빼고요. 저희도 시댁 가야 되니까 그때 빼고.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거의 10년이 다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심지어 무료예요. 그리고 1시간 진행이 되고 이 상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우리 학생과 입시 진행을 하시면서 잊지 못할 그 디데이가 되실 거예요. 그날 자체의 의미는 좀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프로그램 설명서는 학우님들께서 받으셨는데 다 똑같은 걸 받으시진 않았어요. 반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내신할 때에는 그 학교마다 흩어져서 레벨이 없이 그냥 하나의 반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겨울방학은 그렇게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을 나눕니다. 크게 3개로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모두가 주 2회 반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는데 3월이 돼서 2학년 내신이 되면은 주 2회 반보다는 주 1회 반이 거의 대세예요. 그래서 2학년 됐을 때 저희가 주 2회 깔 수도 없어요. 애들 너무 공부할 과목들이 많아가지고 진행이 어려운데 그러나 겨울방학 때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좀 필수적으로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